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북드라마를 따라 하시고 또 혹은 우리 김미경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열정대학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남들이 왜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뭐냐, 공부하는 게 기쁘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대답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책을, 이게 몇 개월 전에 이 책을 만났냐 하면은 1월 달에 이 책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1월 달에 이 책을 휴가 가서 읽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에 대한 왜라는 것에 대한 대답도 있고,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공부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나이 들어서 뭐하러 공부해라고 하는, 그 뭐하러도 여기에 쓰여져 있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 있더라고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책은 그 왜에 대한 모든 대답들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자를 살펴봤더니 이분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던 분이에요. 그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던 분입니다. 이름은 김병완. 근데 직장인의 삶이 떨어지는 낙엽 같다, 이렇게 허무함을 느낀 그 어느 때 퇴사하고 나서 이분은 세상과 단절한 채 도서관에서 3년을 칩거했답니다. 그때 읽은 책이 거의 무려 10,000권이랍니다. 10,000권. 그래서 이 10,000권을 읽으면서 거기서 깨달은 깨달음들을 책으로 60여 권이나 집필을 했죠. 이번에 내놓은 책은 자신의 공부를 총정리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해답들을 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 그 공부랑 다른 공부예요.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 아무도 시험 보지 않는데,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대답하니까요. 내 일상이 시험을 보는, 그 시험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기서 승리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게 공부의 참 맛이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렇게 공부에 미친 사람들을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나만 공부에 미쳤나? 나만 이렇게 좋아하나? 아니요, 김미경도 좋아해요. 아니요, 여기 우리 북드라마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알잖아요. 이분은 10,000권을 읽으면서 그 많은 공부에 미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는 에브라함 링컨도 있고요, 공자도 있고요, 세종대왕도 있고요, 퀴리도 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미쳤었고, 그 공부에 미쳐서 자신의 인생을 더욱 사랑하게 됐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에 미쳤으며 무엇을 깨달았고 얼마나 기쁘게 살다 갔는지,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책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되게 고마운 책이에요. 이것도 참 책을 잘 쓴 책, 좋은 책을 보면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휴가 가서 후다닥 쓱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요. 자,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자, 아까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를 시작하신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 깨닫고 문제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거기서 좀 집도 작고 가난하고 인생에 큰 기분 좋은 일, 큰 기쁨 안 생겨도 책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뛸 듯이 기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Who I am이죠. 도대체 난 누구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멋지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강단 있는 이 엄청난 힘이 다 공부에서 나오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를 못 지켜요. 나를 지키고 의미 있게 나를 성장시키고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공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태인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집을 떠날 때 반드시 갖고 나가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지혜다. 이사 갈 때 반드시 들고 나가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지혜다.
결국은 이 지혜는 다 책으로 아니면 이걸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얻을 방법이. 자, 그래서 이 책을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삶이 공허한 사람들, 두 번째 공부하긴 하는데 나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일상에서 공부를 하나의 그 습관으로 들이고 싶은 분들,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뭐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은 공부와 나와의 그 관계, 연결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파이프 역할을 이 책이 해줄 겁니다. 저도 이번 1월 달에 이 책을 접할 수 있게 돼서 북드라마에 더 힘을 갖고 열정을 갖고 소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자, 김미경을 더 공부하게 만든 책,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에는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누가 미쳤나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주자, 왕양명, 박지원, 다산 정약용, 해당 최한기, 담원 홍대용, 아인슈타인, 플레밍, 파인먼, 키리, 보에티우스, 링컨, 세종대왕, 그리고 유태인의 공부법, 핀란드인의 공부법, 인도인의 공부법,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이득들, 이런 모든 것들.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뇌가 기뻐하는 공부법은 뭔가, 뇌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4가지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이거네요. 잠을 잘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가 공부를 한대요. 참 정말 그 주옥 같은 공부에 관련된 그것도 학생이 쓴 게 아니고 꽤 살아본, 책을 10,000권이나 읽어본 사람이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써놨어요. 자, 이제 이 책을, 이 안을 들여다봅시다. 이제 이 책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만 공부에 미친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4명을 여러분에게 여기서 추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자는 그럼 공부에 대해서, 공자하면 공부에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정말 이 동양의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그럼 공자는 공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책에 있는 공자가 이야기한 혹은 공자가 생각한 공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가난한 하급 무사 집안의 아들이었던 공자는 20살 무렵부터 어느 귀족 가문의 창고지기와 축사지기로 일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주나라의 예법과 행정, 법규를 공부하는 등 배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출신이 미천하고 가난했던 젊은이가 이토록 시공을 초월하는 공부의 대가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공자에게 공부는 인생의 즐거움 그 자체였다. 공자의 말을 묶어놓은 책 논어 옹야 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지식을 아는 자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 공자의 눈에는 모르는 것을 깨닫고 알매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일, 즉 공부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이자 기쁨이었다. 여러분도 기쁘세요? 모르는 것 깨닫고 나의 알매 영역이 확장해 나가는 거, 그 기쁜 거, 그거 느껴보셨어요? 저는 한번 공부 되게 세게 했던 6년 전에 내가 모르는 걸 매일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었어요. 자, 공자는 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공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공부를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모습이라고 정의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아이들 키우면서 살수록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모습이 좋은 집에 사는 건가요? 좋은 거 사는 건가요? 아니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최고 수준이 된다. 그렇게 공자는 매일매일 자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것을 깨달았을 때 누가 부러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책만 읽어보세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남이 모르는 걸 깨닫고 내가 어제까지 모르는 걸 알게 됐을 때 세상은 정말 천국 같거든요. 자, 이렇게 공자에게 공부는 삶의 가장 훌륭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여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또 재밌었어요. 역시 공부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유배 갔을 때조차 공부했던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다산 정약용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책도 아마 여러분 좀 읽어봤을 겁니다. 제가 제 강의 속에서도 정약용 선생님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잠룡의 시기가 있어요. 물에 잠겨 있는 시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초야에 묻히거나 유배 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15년 정도 해야 되거나, 누구나 다 잠룡의 시기가 있거든요. 잠룡의 시기 때 물에 잠겨 있으나 용의 위용을 갖추고 딱 있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부러운 게 없답니다. 내 안에 나를 찾아가는 기쁨이 어마어마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조차도 너무나 자기 자신을 확대해가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나의 확장입니다. 아무리 작은 한 평 속에 갇혀 있어도 공부하는 사람의 확장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로 공부에 대해서 일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그저 출세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공부도 잃고 나도 잃는다. 요거 중요해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살다 간 보람을 도대체 어디서 찾겠는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책도 읽지 않고 무슨 일을 도모하겠는가? 깔끔하지 않아요? 나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속이 통쾌했는지. 맞아.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에 무슨 보람을 찾아? 어디 밥 먹는데 보람을 찾냐?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를 안 하고 책도 읽지 않으면 도대체 뭔 일을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꼰대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생각만으로, 내가 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어떻게 깨닫고 세상을 어떻게 단 한 발이라도 내딛겠습니까? 내딛으려면 공부해야 내딛죠. 내 발이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알아야 내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정약용에게 공부란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이었고 삶의 보람을 찾는 일이었다.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라도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다. 자, 무엇보다도 정약용은 단순히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다. 기나긴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 끝에 석방되어 본가로 돌아온 후 1836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년의 세월 동안 정약용은 관리직과 출세를 단념하고 오로지 연구와 저술에만 몰두했다. 정말 정약용 선생님이 책에 대한 말씀은 아주 확실하죠. 자, 그 다음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죠. 공부로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이거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사람이었답니다. 실제로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자신보다 먼저 떠난 두 아들을 망연히 바라봐야 했다. 젊은 시절 2번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떠안았다가 부채를 갚는 데만 좋기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의 정치 인생 역시 파란만장했다. 패배와 시련, 좌절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링컨은 끝내 꿈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념은 그의 어린 시절에서 기인되었다. 15살이 될 때까지 링컨은 글을 쓰는 법도 배울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건 링컨이 한 말입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읽고 쓰고 외우는 것은 계속해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 다닌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 제가 공부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링컨이 쓴 자필 이력서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춰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쓰기와 산술 정도가 전부였다. 학교에 다닌 적은 거의 없었지만 일기만큼은 쓸 수 있었다. 나는 그 후에도 틈틈이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한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를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쓰여 있는 공부, 링컨이 공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얻어낸 것이 있다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는 쓸모있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많은 시간을 홀로 사색하면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우울증 환자들처럼 자살을 선택했거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우울증을 독서와 글쓰기로 이겨냈다. 여러분 혹시 되게 삶이 슬프고 비참하다고 생각되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별로 싫고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이 계세요? 책의 잔치로 들어오십시오. 책이 잔치입니다. 먹을 거 엄청 많은 잔치. 그렇게 깨닫다 보면 스스로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책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얘기 들으면 제 경험으로는요. 책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었어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엄청난 비밀을 가진 것 같은 것, 그것이 나에게 차곡차곡 내 마음속이 막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자부심,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치료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 엄청난 자부심이 나의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시절을 채워줬었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면 진짜 부자 될 준비하는 겁니다. 부자 될 준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세종대왕입니다. 야, 공부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여기 딱 표시해갖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줄도 다 쳐놨어요. 자, 세종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 역시 공부였다. 그는 세자의 책봉되기 전에도, 세자의 책봉된 후에도, 심지어 임금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과거를 치르는 선비 못지않게 공부와 독서에 몰두한 사람이다. 세종의 놀라운 통치력과 국가 경영의 힘은 모두 미친 듯한 공부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지금도 독서를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다만 글을 보는 사이에 생각이 떠올라서 정사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읽고 시행하고가 됐던 거죠. 세종은 동서양의 모든 역사적 인물을 통틀어 급이 다른 공부를 했던 인물로 손꼽힌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부는 어떠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시나 취업, 승진이나 합격 등 목표했던 일을 이루고 나면 공부를 손에서 놓아버린다. 아예 책을 읽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다. 지하철이나 카페에서조차 책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간간히 책을 읽는 사람들도 독서를 밥벌이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독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 그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일이다. 그 세종대왕은요, 식사할 때도 이렇게 밥 먹을 때 옆에다 이렇게 책을 양쪽에 두 개를 펼쳐놨대요. 그리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 책 보고 이 책 보고 이러면서 독서를 했답니다. 한가롭게 있는 그때는 손이 한가로울 때는 늘 손에 이렇게 책이 들려 있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멋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하철 탔을 때 손에 책이 들려 있더라고요. 휴가에 갔을 때 책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 다 빠뜨려도 책을 가방에 넣고 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잖아요. 자,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이 저자가 공부를 어떻게 인생에 활용했는지,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으로 살다 갔는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책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어른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 공부법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 김병환이란 저자는 우리에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공부는
우리를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설정한 내면의 한계를 딛고 일어나 생각의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공부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진짜 공부가 시작되면 자신의 무지가 보이고 아집이 보이며 편협한 생각들이 보인다. 끝없이 자만에 빠졌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삐뚤어진 자아의 실체가 정확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렇게 억눌리고 뒤틀린 과거의 나를 뛰어넘어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끌어주는 수단이 바로 공부다. 어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인데 한번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로 인한 부자가 되고 공부로 인한 자부심에 넘치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내가 쑥쑥 자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이게 성장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제가 빼낸 공부 명언이 몇 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읽어드리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런 명언이 써 있습니다. 자, 진정한 공부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노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다. 링컨. 사람은 호기심이 없어지면서부터 늙는다. 배우면 젊어지고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피터 드러거. 늙음은 무지한 사람에게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공부한 자에게는 수학의 계절이다. 유다 리브 라제노또. 읽어보시고 여기에 있는 좋은 스승이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에 미친 사람들. 김병환 님이 지으신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북 액션은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세요. 뭐든지, 쓸쓸하다, 외롭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많다,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세요.